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수능이 25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25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기 전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러한 마인드로 지내고 있어야 할 시기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인데요. 이 학생들이 조금만 더 잘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준비한 이유는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한두 문제에 따라서 점수가 확 달라지는 게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문제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뜻에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엄청 떨리는데 국어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수학부터는 모의고사처럼 본다, 이런 느낌으로 수능을 보고 왔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수능을 수능처럼 봐야지 모의고사처럼 보면 그냥 평소대로의 점수가 나오는 것이 수능인 것 같아요. 이 수능이라는 것은 종이 칠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모의고사 때는 풀다가 안 풀면 제껴놓고 틀리면 나중에 풀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능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실수로 인해서 평가원한테 점수를 뺏기지 않는 공부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부 전략은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 작년에 서강대에 합격한 학생의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는 두 번째 탐구 과목이 아쉬운 친구입니다. 이 수능을 보다 보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구과학이나 사회문화가 두 번째 과목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과목을 치르고 두 번째 과목을 칠 때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구과학과 사회문화는 학생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잖아요. 문제가 어려우면 다행인데 문제가 조금만 쉬워지면 한 문제의 실수로 생각보다 큰 표점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특히 집중을 많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학생의 성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학생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두 번째 탐구 과목이 조금 아쉽습니다. 환산을 해봤을 때 연세대를 가기에 살짝 모자라요. 만약에 영어가 1등급이었으면은 연세대를 인문계열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게 조금 아쉬운 친구여서 서강대로 진학을 한 친구인데요. 만약에 지구과학을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더 맞췄다, 즉 1등급을 받았다, 그랬다면 연세대가 되는 성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세대 시스템 생물학과가 입결이 엄청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연세대 시스템 생물학과도 이 정도 점수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적이고요. 그만큼 마지막 과목이 오면 그 과목만 보면 끝이구나 라는 안도감이 밀려올 수 있거든요. 그 안도감이 학생들에게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고요. 두 번째 학생의 경우는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인데, 특히 2025학년도의 경우 대학들이 사탐 가산점이다, 과탐 제한 풀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조정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좀 더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신경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수험생의 입장은 원점수를 평가원에게 뺏기지 않고 확보해서 가져오는 게 목표이지, 내가 어떤 과목을 더 신경 써서 이것은 더 잘 보고 어떤 과목은 전략적으로 버리고, 이것은 지금 상황에선 전혀 필요가 없는 행동입니다. 작년에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회탐구에서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학생들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매우 쉬웠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경우도 수학을 못 본 게 아닌데 100분위가 91까지 밀려난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친구도 연세대를 쓰기에 점수가 살짝 모자라서 매우 아쉬웠던 학생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수학을 한 문제 정도 더 맞았다, 수학 표점이 2점 정도만 올라갔다 하면은 연세대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아쉬웠죠. 특히 수학에서 한 문제 배점이 크잖아요. 이 한 문제가 정말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실수하지 않도록 내 계산을 믿고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하면 실수 절대 안 합니다. 다음 학생은 중앙대학교를 합격한 학생인데, 이 학생도 수학 때문에 한양대를 들어가기가 아쉬웠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수학 표점을 1점만 높여봤어요. 한양대 인문계열이 되는 성적이 나오거든요. 이 학생의 경우는 수학을 기하를 선택했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1점이 밀리는 것이 한양대와 중앙대를 갈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미 선택한 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수학에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만큼 수학은 자연, 인문 상관없이 대입에선 너무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학생은 이화여대를 합격한 학생인데요. 중앙대를 가군에 쓸 수 있었는데 작년에 중앙대 인문이 많이 점수대가 올라가는 바람에 중앙대를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어가 아쉬워요.
그래서 국어 표점을 1점만 더 올려봤더니 중앙대 국문과를 붙는 성적이 나오거든요. 표점 1점의 차이는 공통을 더 많이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은 공통 과목에서 내가 점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공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통에 따라서 표준 점수 1점 차이가 이렇게 학교를 합격할 수 있냐 아니냐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1점도 뺏기지 않도록 원점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 학생의 경우는 국어가 아쉬운 학생인데 이 학생의 성적이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입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지구과학을 다 맞았다 그러면 중앙대 기계공학부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각 성적에서 국어, 수학 또는 탐구 한 과목이 조금만 더 높았다 이랬을 때 지금 쓸 수 있는 학교의 레인지가 확확 달라지잖아요.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 문제라도 놓치지 말자. 수능은 이 한두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역시 강조해주는 성적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학생 동국대학교 합격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가군의 경희대를 썼는데 거의 붙을 뻔했어요. 근데 작년에 경희대 역시 입결이 인문계열이 많이 올라갔고요. 따라서 이 학생의 경우 국어를 한두 문제만 더 맞았으면 어땠을까 봤더니 역시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합격하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모든 과목에서 나의 실력보다 한두 문제만 더 맞힐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수능 대박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이 아니라 정시를 노리는 친구들은 어떤 과목도 허투루해선 절대로 안 되는 게 이 사례들을 보시면 충분히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나 언론 매체에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공부법은 본인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공부법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고 그 공부법을 갑자기 바꾼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만큼 내 스타일대로 밀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그동안 공부를 못했을까? 그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지 웬만해선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공부량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죠. 공부량을 더 늘리세요. 컨디션 조절 정말 중요하고요. 수능 당일날 최고의 풀 컨디션으로 시험 보는 거 중요한데 너무 거기에 올가매어져서 리듬을 바꾼다고 억지로 일찍 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 전날에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만큼 사람이 긴장하고 신경에 곤두서 있는데 밤새고 시험 봐도 안 죽는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정말 집중하면 하나도 안 졸렸고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렇다고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량을 줄여가면서 억지로 컨디션 조절이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똑같이 아니면 조금 더 공부 많이 하시고 스스로 오답 정리하는 힘을 키우는 것만이 25일 동안 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강에만 의존한 공부는 절대로 안 되고 인강을 듣는 거는 내가 공부를 했다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본인 스스로 정리하고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해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 자체를 똑같이 필사하면서 내가 부족한 개념이 뭔지를 스스로 찾아가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교재가 기출과 EBS잖아요. 작년 수능 만점자도 얘기했습니다. 수능의 기조가 바뀌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욱 기출에 매달렸다고. 기출과 EBS만으로도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정리하면 수능에서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